안녕하세요. 이유영입니다.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 가운데 이렇게 그물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넣으면요, 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것은 다 빠지고 큰 것만 남는 거죠. 이걸 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라는 건 체하고 똑같아요. 일정한 규격 이상의 지원자만 이제 여기다 남기는 거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속아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면접은 뭔가요? 면접은 여기에 남아있는 알갱이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돋보기를 가지고.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왜 너를 뽑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요, 면접서적 뭐라고 질문할 때는 뭐라고 대답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을 암기해서 대답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면접에 떨리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암기했을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합격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는 맞지 않는다. 학력이 좋고 또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상대자는 아니잖아요.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죠? MOT라는 게 있습니다. Moment of Truth라는 건데, 진실의 순간이라고 그러죠. 10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네, 상품도 마찬가지죠. 10초 이렇게 보면 대충 그 상품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면접은 바로 그런 것이죠. 간을 보는 거예요. 딱 10초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서 더 깊이 알아보는 과정이다. 창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대. 농촌에서는 벼나 곡식들을 자루에 담아요. 그래서 꽁꽁 묶죠. 묶고 판매도 하고, 또 정부 수매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이 농작물들을 사니까 그때 이걸 자루 안을 다 일일이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작죠.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루를 쿡 찌르는 거예요. 자루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 틈으로 쏙 들어갔다가 그럼 여기에 식들이 요만큼 나와요. 요걸 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농작물이 어떤 농작물인가 품질 검사를 것이죠. 면접은 창대에 찔러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지원자를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막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면 평가를 하는 건데, 대개 어떤 걸 봅니까? 전공에 대한 실력을 보는 거라기보다는 기초 역량을 보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등등, 교양, 인문, 여러 가지 사람 됨됨이 이런 것을 막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찔러보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경험도 무슨 점쟁이들처럼 오래 해본 사람들은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면접에 대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면접에서 중요한 건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어떻게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요.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날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안 떨려요. 근데 있는 그대로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들킬까봐. 숨기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긴다는 것은 면접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죠. 면접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과대평가를 받을까? 원래 나보다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까? 그거는 금물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죠.
뭔가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니까 자꾸 떨리는 거예요. 면접은 말하기 테스트가 아닙니다. 아나운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뭘 물어봤을 때 막힘없이 말을 잘했다. 그럼 나와서 안도의 숨을 쉽니다. 난 말을 잘했어. 면접 잘 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말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모저모를 다 찔러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에서 면접을 많이 봤던 사람이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면접을 가르치는데 면접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보면 건강 상태 알 수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죠. 나이 알 수 있죠. 심리 상태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또 표정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류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는 볼 수 없는데, 사람을 직접 보고 만나고 그 사람의 발음, 또 뒷말 흘리기,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말인지, 지금 하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열정적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 꼭 사람을 바라보셔야 되고 발을 또박또박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에 들리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들리지 않게 말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말을 할 때 뒤에 가서 없어지는 그런 뒷말 흘리기 같은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런 건 평상시에 고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건 갑자기 연습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언행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겁니다. 매너라든지, 그렇죠? 평상시에 이게 몸에 익혀야 되죠. 그것이 이제 면접 볼 때 금방 나타나요. 요새는 별 면접이 다 있어요. 갑자기 면접 보는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실제 상황 같이. 그때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9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단추 딱 풀고 가서 심폐소생술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왜 그걸 물어볼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답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상의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되게 친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일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은 부모님과 상의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된 분야라면은 그 분야에 있는 직장의 선배, 그리고 학교의 전공 교수님하고 상의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쪽에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어떤지,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줄 아는지 등등을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국하고 중국 중에 어느 쪽하고 우리나라 손잡아야 됩니까? 이런 양자택일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정치적인 안보는 이쪽. 그래서 어느 한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는 사람하고, 전 중국이에요, 전 미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찬반으로 OX로 나눌 수 있는 일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되, 그렇지 않은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대답을 해줬을 때, 이 친구는 균형 감각이 있구나. 상사가 당신의 공을 가로챘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회사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사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해서 저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하는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사고의 영역을 길러야 된다. 완벽한 답을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나가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어떤 질문도 결국은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떤 질문도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할 말을 면접관에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뭐 질문을 했는데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1초, 2초, 3초, 4초, 5초. 이게 정막이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 방송하는데, 자,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정막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길게 해서는 안 돼요. 예,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뭡니까? 했을 때, 이때 3초 내지 5초만 시간을 벌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 면접관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가장 보람있게 봉사했던 일이 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이때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앞에 질문을 내가 리피트, 복사해서 똑같이 말한다.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 손 이렇게 들고 방금 제가 대답한 것 중에 이 부분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정합니다. 그 상대방은 여러분의 대답도 중시하지만 대답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가 하는 능력도 보는 거예요.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젊은이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학창시절은 또래들끼리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직장사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단 말이죠. 일단 직장 가면 여러분이 제일 막내고 거기에 면접관들은요 여러분보다 다 선배들이에요. 심한 경우는 아버지 뻘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친구들과 나누는 생각,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성세대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할 때도 기성세대와 통할 수 있는 말,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기준에서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 친구 회사 들어오면 사람들하고 굉장히 말이 안 통하겠구나. 갈등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면접관은요, 가장 우수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또 필기시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뽑았잖아요. 이제는 회사가 원하는 사람, 내가 같이 좀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습니다. 면접은 대화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면접관과 대화를 해서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여러분 면접을 보고 있지만, 나도 회사를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회사를 면접 보고 회사도 날 면접 봐서 맞으면 다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면접이라는 테스트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면접관은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책으로 내도 다 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면접관이라면 나한테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대답하고 이 과정을 오랫동안 스스로 연습해 두시면 들러댄다든지 그런 당황하는 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